한 줄기 간절한 경고가 죽음의 강물 위를 가르던 순간 조선의 역사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낙향길에 오른 원로 정승의 행차 앞을 가로막은 이는 허름한 누더기만 걸친 한 소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십 번 배를 띄우던 평범한 나루터, 그곳에서 피냄새가 진동하는 강을 막아서며 외치는 소년의 눈빛에는 초월적인 확신이 번져 있었죠. 지금 저 강물은 원혼으로 가득합니다. 호위무사들의 칼날이 소년의 목에 닿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정승과 먼지투성이 거지 소년, 운명의 대면이 이루어진 이 찰나의 선택은 단순한 생사의 기로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정승의 행차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만약 정승이 소년의 말을 무시하고 배에 올랐다면 조선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거친 강바람에 휘날리는 소년의 누더기,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남한강의 거센 물결이 아닌 권모술수가 춤추는 정치의 흉랑이었습니다. 평생을 주역과 정치에 몸담아온 노정승은 이 어린 뱃사공의 눈동자에서 조선의 미래를 읽어내고 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데려갈 곳은 피 어린 음모가 도사린 강가의 나루터입니다. 한 소년의 예리한 관찰력이 백발의 재상을 살리고 나아가 탐관오리의 음모를 무너뜨리는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천민소년과 조선 최고의 권력자,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폐쇄된 신분제의 벽을 무너뜨리고 시대를 구원하는 전설이 되었는지, 그 감동의 서사시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줌의 믿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하는 진정한 보온의 기록이자 우리가 오늘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인간 승리의 서사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살고 싶으시면 강을 건너지 마세요. 지금 저 강물은 피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배를 띄우는 나루터인데 느닷없이 대감의 앞을 막아서는 허름한 행색의 거지 소년. 비키지 못할까? 감히 어느 아나라고 대감마님의 앞길을 가로막느냐? 호위 무사의 칼날이 소년의 목 끝에 닿았지만 소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대감을 쳐다보았지요. 찰나의 침묵 속에서 이 대감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앞길을 막는 미친 소년의 헛소리인가? 아니면 하늘이 보내준 마지막 경고인가? 이 선택 하나로 조선의 역사가 바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리빨 같은 강바람이 휘몰아치던 그날, 남한강에 이름 없는 나루터의 웬 대갓집 행차가 나타났답니다. 낙향길에 오른 윤정승의 가마가 강에 멈춰서자 수행원들이 허둥지둥 뱃사공들과 승선 시각을 조율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강둑 너머에서 누더기를 걸친 소년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감마님, 아이고 대감마님, 멈추셔야 합니다. 죽을 길로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년은 가마 앞바닥에 거칠게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강물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저 깊은 물길 속에서 원혼들이 꺼이꺼이 곡소리를 내며 앞길을 막고 있으니 제발 배를 띄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 가시면 큰 변을 당하십니다요. 뱃사공들이 소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이런 패네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이 대단하신 정승 어른 행차를 막아서느냐? 네 이놈, 오늘 목숨줄이 끊어지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당장 비키지 못할까? 사공들은 노를 휘둘러 소년을 쫓아내려 했고 수행원들도 호통을 쳤답니다. 무지렁이 같은 놈이 무례하구나. 정승 어른 가마 앞에 엎드리다니 이놈을 저 멀리 내동댕이 쳐라. 어디서 가로막느냐? 하지만 소년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시금 기어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마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윤정승께서 나오셨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지요. 정승은 소년의 형형한 눈빛을 묵묵히 응시하셨습니다. 얘야, 숨을 좀 고르고 차분히 말해보거라. 어찌하여 죽어가는 사람처럼 배를 타지 말라며 울부짖는 것이냐? 무슨 까닭으로 그리 절실히 구는 게냐? 소년이 벌떡 고개를 들어 강을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님, 저 강물 위로 보글보글 올라오는 저 흉측한 거품들을 좀 보십시오. 저렇게 불규칙하게 일렁이는 것은 물밑에 도끼가 섞인 이상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는 하늘의 계시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배가 뒤집히고 말 것이옵니다. 과연 소년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물고기들이 기이하게 수면 위로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역에 능통하시던 윤정승께서는 어린 소년의 예리한 관찰력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저 돌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소. 척 보니 물살이 뒤틀리는 게 심상치 않구먼. 그렇고 말고, 진호가 평소 물길 변화 하나는 귀신같이 맞췄소. 저 아이가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나루터에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니 윤정승의 표정도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재촉했지요. 대감마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런 미친 놈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서둘러 강을 건너시지요. 갈 길이 멀사옵니다. 하지만 윤정승은 소년의 이마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땅에 닿는 것을 보고는 부채를 접으셨답니다. 다들 멈추어라. 잠깐 기다려라. 가마를 세우고 소년의 말을 더 들어보겠다. 진호는 강바람에 섞인 미세한 냄새를 맡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대감마님, 폭포 끝을 찌르는 이 비릿한 쇠냄새와 기름 냄새를 보십시오. 저 배 밑바닥에 분명 흉악한 칼날이 숨겨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옵니다. 뭔가 도사리고 있사옵니다. 집사들이 노인의 안전을 걱정하며 배로 이끌려 했지만 진호는 정승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지요. 아이고 대감마님, 제발 이 소인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말씀드리오니 절대로 저 물길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가시면 죽습니다요. 윤정승은 소년의 손바닥을 살펴보셨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혀있는 것을 보니 이 아이가 꾸며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하셨지요. 마침내 윤정승이 배에 오르려던 발을 뒤로 물리셨습니다. 여보들, 가마를 당장 돌려라. 오늘은 저 나루터 앞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갈 것이니 그리 알라. 뱃사공들의 안색이 제빛깔로 변했답니다. 무언가 꿍꿍이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진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강가에 주저앉아 거칠게 일렁이는 강물을 응시하며 숨을 골았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자 나루터 주변은 순식간에 차가운 살기로 가득 찼지요. 주막의 깃발만이 새파랗게 펄럭이고 있었답니다. 윤정승께서 진호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망랑하고도 기특한 아이로구나.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진호라고 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냥 진호라고 부르옵니다. 그렇구나. 진호야. 그런데 너는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진호의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대감마님, 3년 전 무시무시한 큰 물이 졌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었나이다. 그날 이후로 저 차가운 강가에서 혼자 배를 젓는 일을 거들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윤정승의 마음이 저려왔지요. 이렇게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런데 어찌 물길의 흐름을 그리 잘 아느냐? 진호가 수줍게 대답했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대대로 이 강을 지키던 뱃사공이셨습니다요. 어려서부터 저한테 말씀하시길 물고기가 뛰는 품을 보고 거품이 일어나는 꼴을 보면 강물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거품의 모양과 바람의 냄새, 이 모든 것이 강물이 우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윤정승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감탄하셨지요. 참으로 하늘이 내린 아이로구나. 내가 녀석 덕분에 이 늙은이가 물귀신 신세를 면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고맙구나. 내 덕분에 큰 재앙을 피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수행원 중 하나가 다가와 귀속말로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사공놈들 안색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아까부터 저희 눈치를 슬슬 보더니 지금은 저쪽 어두운 숲을 향해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보내는 모양새가 아주 고약하옵니다. 윤정승의 눈빛이 차가워졌답니다. 오랜 관직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음모를 감지한 것이지요. 진호야, 너는 이 근처 산을 잘 알겠구나. 혹시 저 사공들을 본 적이 있느냐? 늘 보던 사람들이냐?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놈들은 이 나루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아닙니다요. 척보니 어디서 굴러먹던 낯선 놈들인데 사공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윤정승이 깊은 한숨을 쉬셨지요. 낙향길에서 이런 위험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내 목숨을 구한 셈이야. 진호가 다시 한번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과찬이시옵니다. 대감마님같이 인자하신 분이 무탈하셔야 저희 같은 백성들도 살 길이 열리는 법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윤정승께서 진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허, 여성 말하는 것 좀 보게나. 자, 진호야. 무서워하지 말고 이 할아버지와 함께 주막으로 가자구나. 내가 녀석이 옆에 있어야 이 늙은이 마음이 놓일 것 같구나. 아이고, 대감마님. 저같이 천하디천 놈이 어찌 정승 대감님과 한솥밥을 먹겠사옵니까? 당치도 안 싸웁니다. 녀석아, 신분이 다 무엇이냐? 진정한 어른은 배울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그러니 어서 가자구나. 진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말씀이었지요. 주막으로 향하는 길에 윤정승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진호야, 너는 이 근방 사정을 잘 알겠다. 혹시 이 근방의 박판서라는 자를 아느냐?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알고 있사옵니다. 백성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주 고약하고 탐욕스러운 영감쟁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아주 질이 나쁜 관리라고들 하옵니다. 내 예감이 맞았구나. 오늘의 고약한 장난질이 필시 그놈의 소행일 것이야. 윤정승의 표정이 어두워졌답니다. 예전에 박판서의 비리를 상소했던 일이 떠오르신 것이지요. 대감마님, 혹시 그 자와 원한이 있으십니까? 놈이 왜 이런 짓을 꾸민답니까? 그런 셈이다. 아마도 내가 관직에서 물러나니 이때다 싶어 덤벼드는 모양이구나. 진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마님,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요. 저 독사 같은 놈들이 이렇게 쉽게 꼬리를 내릴 리가 없사옵니다. 분명 밤중에 더 흉악한 짓을 꾸밀 것이옵니다. 윤정승께서 진호를 바라보셨지요. 이 어린 소년의 눈에서 범상치 않은 지혜의 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셨답니다. 일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겠느냐? 진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노련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일단은 저 주막 안으로 들어가서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쥐새끼 살피듯 조용히 지켜봐야 하옵니다. 저기가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알아야 우리도 방패를 들 것 아니옵니까? 상황을 보며 대비를 해야 하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답니다. 나루터는 점점 어둠에 잠겨들었고 찬 바람만이 으슬으슬하게 불어왔지요. 윤정승과 진호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운명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지요. 주막 다락방의 자리를 잡은 윤. 정승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건너편을 유심히 살피셨답니다. 저 멀리 박판서의 관아가 보이는 것이 어찌나 섬뜩하던지요. 진호는 주막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지요. 손님들 사이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사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놈이 자꾸만 윤정승의 미행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놈 봐라.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독을 품은 뱀눈을 하고 있구먼?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어. 진호는 주모의 심부름을 하는 척하며 그 사내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내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보았지요. 비밀 서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찰에 찍힌 인장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진호가 재빨리 눈을 굴려 인장을 살펴보니 박판서의 관인과 같은 모양이었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관아에 세금을 바치러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옳거니 저 십자가 인장 모양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역시 박판서가 보낸 밀정이로구나. 진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냉정하게 행동했지요. 그리고는 주모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지요. 아이고, 주모님, 날도 추운데 제가 장작이라도 더 날라다 놓겠습니다. 부엌 불씨가 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진호가 기특하기도 하지. 그래, 저쪽 구석에 쌓인 놈들로 좀 가져오라. 진호는 장작을 가져다 놓는 척하며 주막 구석 뒤편을 살폈지요. 웬일입니까? 뒤편 숲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채, 이리 꼬여도 단단히 꼬였구먼. 그 꽤 많은 영감쟁이가 왜 갑자기 배를 안 탄다는 거야? 물귀신을 만들어 버렸어야 했는데. 그러게 말이요. 이제 어쩔 셈이요? 사또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소. 걱정 마라. 사또님께서 이미 이런 때를 대비해서 무시무시한 비책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지금 당장 관아 집무실 기둥 밑에 숨겨둔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진호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지요. 기둥 밑에 숨겨둔 증거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이 사람아, 대감이 역모를 꾸몄다는 가짜 편지 말이야. 그걸 슬쩍 꺼내서 금보도사에게 찌르면 그 대단하신 정승 영감도 단칼에 목이 날아가는 게 시간 문제지. 허, 사또님 꾀가 참으로 깊고도 무섭구려. 귀신이 곡할 노릇이. 그런데 조심해야 할 놈이 하나 있다. 영감 곁에 붙어 다니는 그 조그만 꼬마 뱃사공 말이다. 그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뭔가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에이, 그까짓 꼬마가 뭘 알겠소? 겁이나 잔뜩 집어먹었겠지. 진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자신이 이미 들켰다는 뜻이었지요. 급히 주막으로 돌아간 진호는 윤정승께 다가가 귓속말로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사옵니다. 저놈들이 대감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 하고 있사옵니다. 허, 녀석아, 숨부터 좀 고르거라. 대체 무슨 흉계가 꾸며지고 있다는 말이냐?
진호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속삭여 말씀드렸지요. 윤정승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박판서 그놈이 나를 영모죄로 몰아넣어 가문을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참으로 독한 놈이로다. 그런 것 같사옵니다요. 관아 집무실 구석 기둥 밑에 대감님이 영모를 꾸몄다는 가짜 서찰을 숨겨 두었다고 하더이다. 그걸로 대감님을 치려나 봅니다. 윤정승께서 깊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지요. 진호야, 내가 그 어두운 관아에 몰래 들어가서 그 가짜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 지혜라면 가능할 것 같구나. 대감마님, 소인이 한번 해보겠사옵니다. 목숨 걸고 그 가짜 편지를 찾아오겠나이다. 그때 무관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 보기에 아이 말만 듣고 움직이시는 건 너무 위험하옵니다. 혹 놈들이 파놓은 함정이면 어쩌시렵니까? 아이의 정보가 미심쩍소이다. 하지만 윤정승은 진호를 믿으셨지요. 아니네, 내 이 아이의 맑은 눈을 보았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적의 말을 엿듣고 온 재주를 보게나. 내 이 아이의 관찰력을 전적으로 믿네? 진호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믿어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대감마님, 소인이 이 흙바닥에 나루터 지형을 그려보여 드리겠사옵니다. 보십시오. 진호는 막대기를 주어 흙바닥에 나루터 주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 솜씨가 어찌나 정교하던지 보는 사람마다 감탄했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독사 같은 놈들이 도살림 관아이고 저쪽이 시커먼 숲길입니다요. 그리고 여기요. 길목에 적들이 매복하기 딱 좋은 곳이 있지요. 놈들이 여기서 튀어나올 겁니다. 윤정승께서 진호가 그린 그림을 살펴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제 귀신이 그린 듯도 같구나.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 내 지략이 놀랍도다. 진호가 계속 설명했지요. 그리고 아까 술상에 앉아있던 그 놈, 밀정 말입니다요. 왼쪽 눈썹에 칼자국이 쫙 나 있고 손톱이 길쭉한 게 아주 고약하게 생겼습니다요. 게다가 걸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를 슬쩍 절뚝거리는 것이 딱 진 서방 그놈입니다. 윤정승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 특징을 들어보니 틀림없구나. 박판서의 밑장부 노릇을 하는 최측근 진 서방이 분명해. 놈이 여기까지 기어왔단 말이지. 그렇다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놈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강 건너편 숲을 가리켰지요. 저기 보십시오.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갑자기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숲에서 까마귀 떼가 까악까악 울며 날아올랐답니다. 대감마님, 습격조가 이미 산길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요. 집사들은 여전히 소년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윤정승은 단호히 명령하셨지요. 여보들, 들리는가? 지금 당장 모든 등불을 끄고 무기를 챙기고 숨을 죽인 채 전투 태세를 갖춰라. 단 한 놈도 이 주막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감마님. 명 받들겠사옵니다. 산바람이 거세지며 주막의 문틀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박판서의 밀정인 진 서방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답니다. 그래서 숲을 향해 횃불로 신호를 보내려 했지요. 하지만 진호가 미리 준비해둔 돌멩이가 날아와 횃불을 꺼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왜 갑자기 횃불이 꺼지고 난리야? 어라, 불이 안 붙네. 진 서방이 당황하는 사이에 진호는 어둠 속에서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움직였지요.
주막 주변에 흩어진 적들의 기척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답니다. 하나, 둘, 셋. 옳거니 모두 7명이나 숨어 있구나. 쥐새끼들이 따로 없네? 진호가 윤정승께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적들이 모두 7명이나 깔려 싸웁니다. 주막 동쪽에 셋, 서쪽에 둘, 뒤쪽에 둘씩 흩어져 숨어 있지요. 윤정승께서 감탄하셨답니다. 이 캄캄한 밤에 사람 수까지 다 세고 오다니.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로구나. 내 덕분에 우리가 살 길을 찾았다. 진호가 지시한 방향대로 무사들을 배치하니 박판서가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긴장된 정적이 흘렀답니다. 진호는 품 안의 비수를 꽉 쥐고 정승의 방문 앞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여기서 딱 버티고 서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놈들이 오면 소인이 먼저 달려들겠사옵니다. 고맙다, 진호야. 내 너를 믿으니 마음이 아주 든든하구나. 그때 저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것이 진짜 올빼미가 아님을 알았지요. 대감마님, 들리십니까? 저건 새 소리가 아니라 놈들이 서로 주고받는 공격 신호입니다요.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과연 진호의 말이 맞았답니다. 곧 사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주막은 이제 전쟁터가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승과 진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답니다. 진호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지요. 대감마님, 무슨 피바람이 불더라도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소인이 끝까지 모시겠사옵니다. 알겠다. 내 너와 함께 끝까지 버텨보마. 밤늦은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지요. 이경이 되어 깊은 어둠이 나루터를 덮었을 때 진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잠수하여 정박한 배의 밑바닥을 살펴볼 작정이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이 저 배 밑바닥에 무슨 고약한 수작을 부려놨는지 낱낱이 훑고 오겠나이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애구, 얘야. 이 치욕 같은 밤에 그사를 에이는 강물이라니 너무 위험하지 않겠느냐? 자칫 몸이라도 얼어붙으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소인은 이 강가에서 나고 자라 헤엄하는 물고기보다 자신 있사옵니다. 금방 다녀오겠나이다. 진호는 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호빠지만 입은 채로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11월의 강물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뼈까지 시렸지만 꿋꿋이 참았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배 쪽으로 헤엄쳐 가니 어둠 속에서도 배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였지요. 진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배 밑바닥으로 잠수했습니다. 어라, 이게 뭐야? 손끝에 걸리는 게 아주 기분이 나쁘구먼. 옳거니 요놈들이 여기다 대못을 박아놨어. 손으로 더듬어 보니 배의 용골 부근에 이상한 것들이 박혀 있었답니다. 대나무로 만든 못들이 정교하게 박혀 있고 가죽으로 임시로 막아둔 구멍들이 여러 개 있었지요. 이런 천인 공론할 놈들을 봤나? 이건 배가 강 한복판에 나갔을 때 조용히 수장시키려 만든 함정이로구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다니? 진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류에 도달하는 수압이 높아지면 가죽이 터지며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도록 설계된 악랄한 함정이었거든요. 물 위로 머리를 내밀어 숨을 고른 뒤에는 배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니 기름을 먹은 곶집과 화약 뭉치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세상에, 나 이것 좀 보게. 물에 가라앉지 않으면 불까지 질러서 아주 가루를 만들 작정이었구먼.
독하고도 독한 놈들이로다. 진호는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 조심스럽게 화약 뭉치 하나와 대나무 못 몇 개를 빼냈지요. 그리고는 가죽 주머니에 넣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나루터 위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나 배 주변을 수색하며 진호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 이 근처에 분명히 쥐새끼 같은 놈의 발자국이 있단 말이야. 아직 멀리 못 갔을 거다. 이봐, 배 안쪽이랑 물밑을 뒤져봐. 혹시라도 누가 엿봤으면 큰일이니까. 진호는 물속에서 숨을 죽인 채 밧줄에 몸을 밀착했답니다. 괴한들의 발소리가 가판을 통해 둔탁하게 전해져 왔지요. 아이고, 숨이 가빠 오는구나. 제발 들키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괴한 중 하나가 강물 속으로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미리 빈 자루를 물에 띄워 놓았거든요. 괴한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이에 진호는 조용히 몸을 숨겼답니다. 어이, 저기 시커먼 게 둥둥 떠다니는데 저거 사람 아니야? 에이, 이 사람아, 자세히 좀 보게. 그냥 흘러내려온 낡은 쌀자루잖아. 겁은 많아 가지고. 괴한들이 한참을 더 찾다가 포기하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진호가 물 밖으로 나와 큰 숨을 내쉬었지요. 급히 주막으로 달려가 윤정승께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아이고 대감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냐, 진호야. 몸은 괜찮으냐? 대체 뭘 알아냈기에 그리 호들갑이냐? 진호가 가죽 주머니를 열어 대나무 목과 화약 뭉치를 보여드렸답니다. 이것 보십시오. 배 밑바닥에 이런 흉측한 구멍을 뚫고 가죽으로 구멍을 막아 놨습니다. 게다가 배 안에는 불을 지를 화약까지 가득했사옵니다. 윤정승께서 화약 뭉치를 보시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들! 나를 강물에 수장시키고 흔적도 없이 불태워 죽이려?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단 말이냐? 참으로 악랄한 놈들이로다. 주위의 행원들도 모두 경악했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것은 명백히 대감님을 시해하려 한 암살의 증거이옵니다. 당장 관가에 알려야 합니다. 박판서 그놈,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이토록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는 구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획이 발각되었음을 눈치챈 습격조가 주막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아이쿠, 대감마님. 어서 엎드리십시오. 화살이 날아옵니다. 진호가 재빨리 윤정승을 끌어당겨 두꺼운 괴짝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와 주막 기둥에 꽂혔답니다. 이놈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정면으로 쳐들어오고 있어. 다들 무기를 들어라. 정승의 호위 무사들이 횃불을 밝히며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주막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어서 대감을 보호하라. 물러서지 마라. 이 고약한 놈들아. 감히 어느 아나라고 칼을 겨누느냐? 당장 무릎을 꿇지 못할까?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진호는 혼란을 틈타밤에 미리 준비해둔 갓이 덫을 꺼냈습니다. 요놈들, 내 맛 좀 봐라. 받아라. 이 갓이 덫이다. 진호가 적들의 발밑에 갓이 덫을 던져 넣었지요. 으악. 내 발바닥에 뭐가 박혔다. 아이고, 나 죽네. 이놈의 가시가 살을 파고든다. 적들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었지요. 옳거니
진호가 길을 열어주었구나. 지금이다. 저놈들을 굴비 역듯 싹 다 잡아들여라. 결국 습격조의 우두머리가 무사들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 작품을 뒤지니 박 판서가 직접 내린 살생부 서찰이 나왔답니다. 윤정승께서 서찰을 읽어보시더니 분노로 떨리셨지요. 이놈 보게나 이 영감을 강물에 수장시켜 후환을 없애라라고 아주 당당하게 적어놨구먼. 내 목숨이 그리도 탐이 났단 말이냐? 대감마님, 보십시오. 박 판서의 십자가 인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진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저 나쁜 박 판서의 죄를 천하에 밝힐 증거가 괴짝으로 하나 가득 모였사옵니다. 장하구나, 진호야. 정말 내가 큰일을 해냈다. 하지만 진호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거도 다 찾았고 놈들도 잡았는데 말입니다. 윤정승께서 멀리 고개 너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요. 박판서 그 능구렁이 같은 놈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분명 여기서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산 너머머리에 2차 습격조를 또 준비해 놓았을 것이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듣고 보니 그렇사옵니다. 그놈 성격에 한 번으로 끝낼 리가 없지요. 소인도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사옵니다. 그렇다면 진호야, 이 위기를 또 어찌 넘기는 게 좋겠느냐? 내 지혜를 한 번 더 빌려다오. 진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대감마님, 놈들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를 써야 하겠사옵니다. 가마 안에 지형을 대감님처럼 앉혀놓고 가짜 행차를 보내는 겁니다요. 그 사이 대감마님은 소인과 함께 다른 길로 싹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윤정승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생각이로다. 내 머리는 정말 보물단지구나. 그리고 대감마님, 소인이 직접 숲으로 들어가서 저희 2차 습격조 놈들을 아주 혼주를 내주고 오겠나이다. 에구, 얘야.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겠느냐? 산내에는 자객들이 깔렸을 텐데. 진호가 활짝 웃었지요. 걱정 마십시오. 소인은 이 산골짜기의 개구멍까지 낱낱이 다 꿰뚫고 있사옵니다. 놈들은 제 손바닥 아닙니다요. 동이 터기 직전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를 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진호는 윤정승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대감마님, 저만 믿으십시오. 소인이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감마니의 머리카락 한 올 안 다치게 지켜내겠나이다. 고맙구나, 진호야. 네가 내 옆에 있으니 이 늙은이 마음이 천군만마를 얻은 듯 아주 든든하구나. 우리 함께 가보자.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만이 남았지요. 동이 터기 직전의 새벽, 윤정승은 생포된 적들을 주막마당에 꿀리고 엄중히 문책하셨습니다. 이 고얀 놈들, 감히 어느 아나라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느냐? 너희들 배후에 숨어서 이런 흉계를 꾸민 자가 누구인지 바른대로 되지 못할까? 어서 입을 열어라. 아이고, 난리소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누가 보냈는지, 왜 그러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포박당한 자들이 발뺌을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뒤였지요. 진호가 윤정승께 다가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저 독사 같은 놈들이 여기서 끝낼 리가 없사옵니다. 분명히 산 너머 고개길 고요한 숲에 2차 습격조가 또아리를 틀고 숨어서 대감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옵니다. 내 말이 100번 옳구나. 적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해야 하겠느냐?
내 지혜를 다시 한번 빌려다오. 진호가 또렷하게 대답했답니다. 집더미를 뭉쳐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가마에 앉혀두고 놈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야 하옵니다. 가짜 행차를 보내 놈들을 유인하는 사이 우리 무사님들은 숲 뒤로 싹 돌아가서 매복을 시키는 게 좋겠사옵니다. 윤정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한 빛나는 꾀로구나. 그런데 진호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위험한 일에 너를 앞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대감마님, 걱정 마십시오. 이 소인이 직접 저 숲으로 기어 들어가 놈들을 싹 정리하고 오겠나이다. 놈들이 더대 걸리도록 제가 길을 닦아 놓겠사옵니다. 무사들이 깜짝 놀라며 말렸답니다. 아니, 이 꼬마야, 제 정신이냐? 저 시커먼 숲에 칼든 자들이 깔렸는데 너 혼자 가겠다니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갈 테니 너는 여기 있거라. 하지만 진호는 의연했지요. 아이고, 형님들. 소희는 어려서부터 이 숲을 제 집 앞마당처럼 뛰어다니며 컸습니다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놈들 정수리가 다 보이고 산토끼 굴까지 다 꿰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진호는 주막에서 밧줄과 덩굴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숲으로 향하기 전에 윤정승께 깊숙이 절을 올렸지요. 대감마님, 소인 꼭 이기고 돌아오겠나이다. 부디 몸 조심하고 계십시오. 부디 조심하거라. 진호야.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 진호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윤정승께서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셨답니다. 저런 어린 것이 과연 무사할까 싶어서 말이지요. 진호는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무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고개 너머 길목에 검은 그림자들이 숨어있는 것이 보였지요. 하나, 둘, 셋. 옳거니 8놈이나 숨어있구먼. 쥐새끼들, 내가 오늘 너희를 싹 잡아주마. 진호는 조용히 나무에서 내려와 덩굴나무와 밧줄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지나갈 길목에 거대한 올감이 더들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었지요. 밤새 일하던 진호의 손은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대감마님을 지켜야 한다. 나를 믿어주신 분을 절대로 위험에 빠뜨릴 수 없지? 그 다음에는 산형을 이용해 자갈더미를 쌓아두었지요. 적들이 발을 딛는 순간 무너져 내리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것이었답니다. 새벽이 되자 숲속에서 가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정대로 지형을 넣은 가마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어이, 저기 봐라. 대감 가마가 오고 있다. 드디어 걸려들었어. 지금이다. 저 늙은이를 잡아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2차 습격조가 일제히 나무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몇 걸음 나가자마자 진호가 설치한 덫에 걸리고 말았지요. 으악! 이게 뭐야? 왼 밧줄이 내 발목을. 아이고, 나 죽네. 발이 안 빠진다. 어서 나 좀 도와줘. 놈들이 허공에 매달려 버둥거리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진호는 나무 위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놈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했지요. 아이고, 어머니. 호랑이다. 상구님이 나타났다.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신다. 살려주세요. 적들의 대열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윤정승께서는 소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지요. 진호의 지략이 단순히 어린아이 수준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셨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적들이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다가 자기들이 설치해 둔 칼날덫에 오히려 걸려버린 것이었답니다. 내가 만든 덫에 내 발이 박히다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이놈의 가시덤불 앞이 안 보인다. 살려줘. 놈들이 가시덤불 속으로 굴러떨어져 비명을 질렀지요. 그 중에서 가장 영악한 놈 하나가 도망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진호는 낮에 미리 봐둔 독사굴 쪽으로 그놈을 유인했지요. 아, 이 못된 놈아. 도망가려면 이쪽으로 와 보시지. 진호가 돌멩이를 던져 그놈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놈이 그쪽으로 뛰어가다가 독사굴에 발을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으아! 그 뱀이다. 시커먼 뱀들이 내 다리를 감는다. 살려주소. 제발 살려주소.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위협하자 놈이 기겁을 하고 항복했지요. 살려만 주시오. 내가 다 불겠소. 제발 저 뱀들 좀 치워주시오. 결국 2차 습격조도 모두 제압되었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숲속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요. 박판서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모두 포박되어 줄줄이 압송되었습니다. 윤정승께서 진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진호야. 내가 없었으면 이 늙은이 명줄이 벌써 끊겼을 게야. 너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보배로구나. 진호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대감께 큰 절을 올렸지요. 아이고, 대감마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소인은 끝까지 대감마님 곁을 지키며 보필하겠나이다. 윤정승께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진호야, 내 오늘 결심을 했다. 나는 너를 내 양자로 사만의 아들로 키우고 싶구나. 어떠냐? 내 아들이 되어 주겠느냐? 정말입니까? 꿈은 아니겠지요? 저같이 천하디천 뱃사공 놈을 정말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고 말고. 오늘 내 지혜와 지혜를 보니 내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겠다. 한양으로 가자구나. 가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큰 학자로 만들어 주마.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따뜻한 제안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답니다. 아이고, 잘됐다. 나루터 개천에서 진짜 용이 났네? 용이 났어. 진호 저 녀석이 이제 정승댁 도련님이 되는구먼? 축하하네. 나루터의 천한 소년 뱃사공이 이제 정승대감의 귀한 자제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지요. 진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아니, 아버님. 저같이 미천한 놈이 어찌 이런 복을 누린답니까? 신분이 다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 저리도 맑고 지혜로운데.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한양에 가서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진호가 다시 한번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 깊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처음으로 아버님이라는 말을 해본 진호였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렸던지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 거대한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지요. 윤정승과 진호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입을 모았지요. 에구, 참 보기 좋구먼. 저 늙은 정승이랑 꼬마 도령이 아주 한 쌍의 그림 같아. 그러게 말이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볼 일이야. 저런 복이 다 어디서 왔겠소? 나루터의 평화가 찾아왔고
진호와 윤정승의 전설이 막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윤정승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진호가 찾아낸 증거들을 낱낱이 제출했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나온 화약 뭉치와 대나무 못, 그리고 박판서의 살생부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지요. 대골에서 금부도사 일행이 내려왔답니다. 승전보를 기다리던 박판서의 관할을 포위하고 정문을 부수며 들이닥쳤지요. 이놈, 박판서는 어디 있느냐? 정승 어른을 시해하려 한천인 공론할 대역 죄인을 체포하러 왔다. 당장 나오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승전보 대신 포졸들이 들이닥치다니. 아구, 나 죽네. 진호는 윤정승과 함께 관아 마당에 서서 밀정의 말을 엿들어 알아냈던 집무실 왼쪽 기둥을 정확히 지목했답니다. 관원 나으리들, 저기 왼쪽 기둥 밑을 깊숙이 파보십시오. 놈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대감님을 모함하려 한더러운 증거들이 저기에 숨겨져 있사옵니다. 군사들이 기둥 밑에 흙을 파헤치자 그 안에서 박판서가 수년간 챙겨온 비리 장부와 매물 목록이 쏟아져 나왔지요. 아이고, 이것 좀 보게. 장부가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구먼. 저 사또 이 음흉한 놈, 내가 백성들 피눈물 흘리게 하며 챙긴 돈이 산더미 같구나. 네 이놈. 임금님을 속이고 정승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토록 더러운 짓을 일삼았단 말이냐? 박판서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목숨만은. 아이고, 하지만 분노한 백성들이 그에게 흙덩이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지요. 이 도둑놈아. 내 놈이 우리 자식들 입에 들어갈 쌀까지 다 뺏어갔지.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내 놈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시원치 않을 놈이다. 우리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 같은 놈, 당장 끌고 가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윤정승은 박판서의 관복을 벗기고 대역 죄인으로서 압송되는 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보셨답니다. 보거라, 박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다. 네가 판 구멍에 내가 빠졌으니 이제 옥살이하며 내 추악한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살 거라. 박판서의 몰락과 함께 진호의 천재적인 지략과 관찰력은 한양 도성 안팎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들었는가? 나루터에서 고기나 잡던 꼬마가 정승대감을 살리고 그 악독한 박판서를 잡아냈다네. 정말 하늘이 낸 신동이 따로 없구먼? 윤정승의 저택에 도착한 진호는 새로운 시련에 부딪혔답니다. 대감의 유산을 탐내던 조카인 도령과 일가 친척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아내야 했거든요. 이 도령이 대감 앞에서 진호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아니, 큰아버님, 제 정신이십니까? 어디서 물비린내 나고 흙먼지 폴폴 날리는 천출놈을 우리 뼈대 있는 가문에 들이신단 말입니까? 가문의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사옵니다. 진호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도련님 말씀이 맞사옵니다. 소인이 미천하고 부족한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다만 대감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할 뿐이옵니다. 하지만 윤정승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지요. 내 이놈, 도령아. 입을 닥치지 못할까? 사람의 귀함은 태생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마음씨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법이다. 진호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런 근본 없는 놈이랑 한솥밥을 먹으라니요? 더 이상 토달지 마라. 내 오늘 만인 앞에 선포하노니 진호는 이제 내 아들이요. 이 집안의 주인이다. 불만 있는 자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 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더 말하지는 못했답니다. 진호는 서재에 박혀 윤정승이 건네준 천자문과 주역을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학문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래,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아버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소년의 성장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랐답니다. 단 몇 달 만에 가문의 다른 자제들이 몇 년 걸쳐 배울 양을 터득했지요. 윤정승께서는 밤마다 진호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감탄하셨답니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집안 가득하구나. 저 아이의 맑은 지혜와 천재성이 장차 캄캄한 조선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등불이 될 것이야. 참으로 기특하도다. 진호는 양반 자제들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았지요. 붓을 쥐는 법부터 문장을 구성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익혀 나갔습니다. 아, 이 천민 새끼야. 내가 비단옷 입는다고 진짜 양반이 될 줄 아느냐? 내 몸에선 아직도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어서 꺼져라. 글은 아무나 배우는 줄 아느냐? 붓 꺾어 버리기 전에 당장 강가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라. 이놈아. 하지만 진호는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눈이 먼 이 도령은 마음속으로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감히 내 자리를 넘보아 오냐? 내가 저놈을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서 가문에서 영구히 축출할 기막힌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두고 봐라. 어느 날 밤, 진호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창가에 이상한 그림자가 비쳤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구지?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움직이는 꼬락선이 분명 쥐새끼 같은 짓을 하려는 모양이로구나. 진호는 예리하게 주변을 살폈지요. 이 도령의 신복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놈들이 또 무슨 흉측한 꿍꿍이를 꾸미는 것일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어. 하지만 진호는 내색하지 않고 계속 공부에 매진했지요. 며칠 뒤, 도령이 신복들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답니다. 잘 들어라. 조만간 큰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임금님이 우리 큰아버님께 하사하신 보물 옥수정을 이용할 거야. 그걸 훔쳐서 저놈 베개 밑에 싹 숨겨 두란 말이다. 아이고, 도령님, 정말 기막힌 묘책이십니다. 옥수정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면 정승 대감님도 저놈을 내칠 수밖에 없겠지요. 이 양반 흉내내는 꼴을 더는 못 봐주겠어. 이번 기회에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지. 이 도령의 눈에 악독한 빛이 번뜩였답니다. 한편 진호는 매일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등잔불 아래에서 눈이 짓무르도록 사서삼경을 외우고 문장을 다듬었지요. 윤정승께서 어느 날 진호에게 다가오셨답니다. 진호야, 허리가 굽을 정도로 공부하는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하면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아버님, 괜찮사옵니다. 아버님의 크신 은혜에 만분의 1도 보답하고 싶어 잠시도 실수가 없나이다. 소인을 믿어 주십시오. 윤정승이 진호의 상처 입은 손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셨지요. 장하구나, 내 아들아. 진정한 대장부란 이런 모진 시련과 멸시를 공부로 이겨내는 자다. 하지만 내 몸이 곧 나라의 보배니 꼭 챙겨가며 하거라. 아버님.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나이다. 진호는 시기심을 버리고 오직 백성의 삶을 구제할 실익적인 지식에 몰두했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이 도령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지요. 아직이냐? 언제까지 저놈이 우리 집안에서 상머리에 앉아 잘난 체하는 꼴을 봐야 한단 말이냐?
당장 해치워라. 도령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제 곧 옥수정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끝낼 기회가 오고 있사옵니다. 그래, 내 눈앞에서 저놈을 영원히 치워버리고야 말겠다. 이 도령의 마수가 서서히 진호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답니다. 진호는 그런 음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했지요.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진호였기에 주변의 수상한 기운을 완전히 놓치지는 않았답니다. 밤 기온이 유독 차고 무겁구나. 조만간 큰 풍랑이 닥칠 모양인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아버님께 누를 끼치지 않겠지. 진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공부에 집중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답니다. 곧 진호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나 진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윤정승이 베푼 사랑과 가르침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답니다. 장강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진호의 목소리에서 변성기의 거친 흔적이 사라지고 청년의 기상이 서려갈 때 이 도령은 마침내 마술을 뻗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하사한 가문의 보물인 옥수정을 몰래 훔쳐 진호의 베개 밑에 숨기고는 하인들을 시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답니다. 아이고, 문중 어른들,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사옵니다.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그 귀한 옥수정이 감쪽같이 사라졌지 뭡니까요? 대궐에서 내려주신 보물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습니다요. 이 도령이 문중 어른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요란하게 소리쳤지요. 뭐라고? 그 귀한 옥수정이 없어졌단 말이냐? 임금께서 친히 내려주신 보물을 누가 감히 손을 댄단 말이냐?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 하인들은 윤정승의 명을 빙자해 진호의 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답니다. 서랍을 뒤지고 옥개를 뒤엎으며 난리를 쳤지요. 그러더니 마침내 베개 밑에서 빛나는 옥수정을 찾아냈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요. 진호 도련님, 아니, 인원방 베개 밑에서 번쩍이는 옥수정이 나왔습니다요. 이 도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중 어른들 앞에서 진호를 거세게 비난했답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물비린내 나는 천한 놈을 거두어 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감히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했습니다요. 저놈 속에 든 도둑놈 심보가 이제야 홀딱 드러난 것입니다. 당장 저놈을 멍석에 말아 매질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아이고, 천한 놈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구먼. 진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옥수정이 발견된 자리를 차분히 살폈답니다. 이상하다. 내가 만진 적도 없는 보물이 왜 여기 있을까? 분명히 쥐새끼가 지나간 흔적이 있을 것이다. 진호가 자세히 관찰해보니 옥수정이 놓여있던 자리에만 미세한 향 주머니 가루가 묻어 있었지요. 진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른들. 저기 이 도령님의 소매 끝을 좀 보십시오. 제 베개에 묻은 저 향가루가 왜 도령님 소매에도 똑같이 묻어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 도령의 소매 끝에도 똑같은 향 주머니 가루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답니다. 당황한 이 도령이 손을 뒤로 숨기자 진호가 추궁을 박았지요. 그리고 어젯밤 진눈깨비가 내려서 마당이 온통 진흙탕이었습니다요. 그런데 제 방 창틀을 좀 보십시오. 이 도령님 방 앞에만 깔아둔 저 붉은 흙 자국이 왜 제 방 창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단 말입니까? 진호는 창틀을 가리키며 조목조목 따졌지요. 어른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니
정말로 붉은 흙자국이 발자국 모양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또한 가지, 우리 집 개들이 어젯밤에 한 번이라도 짖는 걸 들으신 분 계십니까? 낯선 도둑이 들었다면 개들이 동네가 떠나가라 짖었을 텐데 죽은 듯 조용했던 걸 보면 범인은 집안 사정에 아주 익숙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요. 진호는 주변 시종들의 증언을 이끌어냈지요. 맞사옵니다요. 어젯밤에 개들이 짖기는커녕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덩거려. 그러게 말이요. 낯선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요. 윤정승께서 진호의 치밀한 추론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 이놈. 당장 이 도령의 방을 뒤져라. 쥐구멍 하나까지 다 찾아내라. 하인들이 이 도령의 방으로 뛰어가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어깨 깊숙한 곳에서 숨겨둔 비단 보자기 조각을 찾아냈답니다. 대감마님. 여기서 이상한 천 조각이 나왔사옵니다요. 옥수정을 싸서 옮길 때 쓰던 그 비단 보자기가 틀림없사옵니다. 음모가 탄로나자 이 도령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큰아버님.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윤정승은 서리빨처럼 단호하셨지요. 네 이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사람을 사로 몰아넣으려 했느냐? 너 같은 놈은 내 조카도 아니다. 당장 이 놈을 가문에서 제명하고 저 멀리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지방의 벽지로 유배 보내버려라. 아이고, 큰아버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짐을 꾸려 떠나거라. 이 도령은 울며불며 저택을 떠나야 했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굴러 떨어진 셈이었지요. 진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집안에서의 자리를 완벽하게 굳혔답니다. 이제 누구도 감히 진호를 얕잡아보거나 수군거리지 못했지요. 진호 나으리는 정말 보통 봉이 아니시구먼? 저 지혜를 좀 보게나. 그러게 말이요. 웬만한 포도청 포교보다 추론 솜씨가 훨씬 낫지. 안쏘. 하지만 진호는 조금도 우쭐대지 않았답니다. 오로지 학문으로만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제부터가 진짜다. 딴 생각 말고 더욱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 매일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등잔불 아래에서 눈이 빨갛게 짓무르도록 사서 삼경을 외우고 문장을 다듬었답니다. 윤정승께서 진호의 상처 입은 등을 직접 따뜻한 약으로 닦아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진호야, 고생 많았다. 진정한 대장부란 이런 모진 시련을 지혜로 이겨내는 자다.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아버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더욱 정진하겠나이다. 오냐, 내 지혜와 그 침착함이 정말 대단하구나. 내 마음이 아주 든든하다. 진호는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님,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버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진호는 시기심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백성의 삶을 구제할 실익적인 지식에 몰두하기 시작했답니다. 과거 시험 준비에 온 힘을 쏟은 것이지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하셨느니라. 진호는 성현의 가르침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이 새기며 공부했답니다. 어느덧 진호의 키는 윤정승을 훌쩍 넘어섰고 그 눈빛은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번뜩이는 지혜로 가득 찼지요.
윤정승께서 어느 날 진호를 불러 말씀하셨답니다. 진호야, 이제 내 실력을 세상에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버님, 소인이 과연 저 쟁쟁한 유생들과 겨룰 만큼 준비가 되었을까요? 조금 두렵사옵니다. 걱정 마라. 내 실력과 그 마음씨라면 충분히 급제하고도 남을 것이다. 너 자신을 믿어보거라. 진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온 세상에 당당히 보일 기회가 온 것이었답니다. 아버님. 소인이 기냘고 장원급제하여 아버님 가슴의 꽃을 달아드리고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나이다. 오냐, 결과도 좋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더 귀한 법이다. 너는 이미 내 눈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이란다. 윤정승의 격려에 진호는 용기가 불끈 났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관문인 과거 시험뿐이었지요. 진호는 나루토에서 시작된 그 기이한 인연을 멋지게 완성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지혜를 시험할 때가 왔다. 백성을 위해 힘쓰는 재상이 되어보자. 진호는 밤하늘의 밝은 별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답니다. 은인이신 윤정승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했거든요. 고요한 서재에는 진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만이 밤늦도록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곧 온 나라를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이 일어날 참이었지요. 마침내 대과가 열리는 날, 성인으로 자라난 진호는 윤정승이 손수 가르쳐 주신 붓과 다과를 들고 창덕궁 인정전 마당에 섰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진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사람은 없었답니다. 아버님, 소자가 드디어 이 자리에 섰나이다. 오늘이야말로 아버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 이 땅의 눈물을 닦아낼 날이 옵니다. 부디 힘을 주시옵소서. 진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임금이 내린 시제가 발표되었답니다. 시제가 내려왔다. 감히 말로 타 들어가는 논밭과 도탄에 빠진 민초를 구제할 성군의 방책에 대하여 논하라 하시는구나. 진호는 뱃사공 시절 몸으로 겪었던 수로의 흐름과 백성들의 땀방울을 떠올렸지요. 그리고 첫 문장을 힘차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뿌리요. 농사가 백성의 생명이니 타 들어가는 논밭을 적시는 것은 곧 나라의 숨통을 틔우는 일과 같사옵니다. 물길은 억지로 막으면 터지는 법이요. 순리에 따라 나누어 흐르게 하면 만물을 살리는 법이옵니다. 진호는 화려한 수사 대신 맹자와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여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통치 철학을 실질적인 농법 개혁안과 융합했답니다. 물길을 다스리면 가뭄을 이길 수 있사옵니다. 큰 물에 큰 줄기를 막지 말고 가느다란 혈관처럼 나누어 전원 들판의 논으로 흘려보내야 하오니 이는 주역의 이치처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치를 뜻하나이다. 진호의 답안지는 학문적 깊이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시관들의 탄성을 자아냈지요. 시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답니다. 이보게, 저 선비의 글 좀 보게나. 문장이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지 않는가? 그러게 말이요. 물길을 다스리는 법이 어찌 이리 주역의 원리와 딱딱 들어맞는지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먼. 이것은 책만 파서는 나올 수 없는 지혜요. 조선을 짊어질 진짜 인재가 나타났어. 진호는 계속 써 내려갔답니다. 소신이 보기에 장마철에 넘치는 빗물을 저수지에 가두어 두었다가 땅이 갈라질 때 그 물을 나누어 대는 것이 으뜸가는 방책이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가뭄에 강한 씨앗과 새로운 농법을 널리 가르쳐 적은 물로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열어야 하나이다. 시관 중 한 명이 무릎을 탁 쳤답니다. 옳거니. 이것은 공자맹자의 헛된 이론이 아니로다. 실제로 백성들과 땀 흘려본 자만이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로구나.
마침내 채점이 끝나고 방방곡곡에 진호의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울려 퍼졌답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이번 장원급제자는 윤정승 댁 진호라는 선비란다. 뭐라고? 그 나루토에서 배밀던 소년 진호가 정말 장원을 했단 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나루토 출신이 장원이라니. 이제 우리 같은 백성들도 희망이 생기는구나. 만세! 만세! 온 한양 도성이 믿기지 않는 천년의 기적 같은 승리에 환호했지요. 진호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궁궐문을 나와 자신을 마중 나온 윤정승의 가마 앞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소자가 해냈습니다. 윤정승의 발치에 엎드려 울먹였지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이 관복은 단순한 비단옷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사옵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나이다. 윤정승은 백발이 성성한 손으로 장성한 진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셨답니다. 오냐, 내 아들아. 장하구나. 정말 장해.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이 늙은이 생애 가장 큰 자랑이로다. 고맙다, 진호야. 정말 잘해 주었어. 아니옵니다, 아버님. 이 모든 영광은 저를 믿어주신 아버님 덕분이옵니다. 진호를 멸시했던 양반들도 이제는 그의 학문과 인품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진호 나으리. 저희가 눈이 멀어 나으리의 깊은 뜻을 몰라봤사옵니다요. 제발 저희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그 깊은 학문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으리, 저희에게도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진호는 장원급제 후 첫 행보로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나루토의 제방을 쌓는 일에 착수했답니다. 백성들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지요. 아이고, 장원급제하신 판서 나으리께서 어찌 직접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요? 세상에. 우리 같은 천민들을 위해서 직접 흙을 나르시다니요. 나으리, 채통을 지키십시오. 진호가 백성들과 함께 삽을 들고 흙을 나르며 말했지요. 에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배를 밀고 흙바닥을 굴렀던 사람입니다요. 제가 여러분께 받은 이 따뜻한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자, 힘을 냅시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도 늘 낮은 곳을 살피며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윤정승의 성품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임금께서도 진호의 정직함과 지혜를 신뢰하여 그에게 국가의 중요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기셨답니다. 진호야, 너를 호조판서에 임명하노니 네가 가진 그 맑은 눈으로 나라의 국강과 백성의 삶을 돌보아라. 전하, 소신 같은 미천한 자에게 어찌 이리 중한 자리를 맡기시나이까? 과부나옵니다. 아니다. 너만큼 배고픈 백성의 서러움을 잘 아는 신하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네가 올린 그 기막힌 수리 정책을 전국에 실시하여 다시는 굶주리는 백성이 없게 하라. 진호는 깊숙이 절을 올렸지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소신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내겠나이다. 호조판서가 된 진호는 전국의 수로를 정비하고 농법을 개량하여 백성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답니다. 그가 설계한 물길 덕분에 가뭄이 와도 논이 물이 마르지 않았고 홍수가 나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았지요. 아이고, 진호 판서 나으리 덕분에 올여름 가뭄에도 우리 논은 아주 파릇파릇하구먼. 정말이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으신 어른이야. 우리에겐 나으리가 바로 생불이시지. 백성들이 진호를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며 칭송했답니다.
어느 날, 진호가 지방 순실을 나갔다가 어린 소년 하나가 강물을 보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얘야, 왜 그리 심각한 표정으로 강물만 보고 있느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나으리, 저 강물 밑바닥에서 모래 굴러가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요. 내일이면 하늘 구멍이 뚫린 듯 큰 비가 쏟아져 강물이 넘칠 것만 같아 무섭니다. 진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옛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물길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아는구나. 그렇다면 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비를 해야겠구나. 하지만 저 같은 꼬마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요? 다들 비웃기만 할 텐데. 진호가 소년의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여 주며 말했지요. 걱정 마라. 이 나라의 판서인 내가 너를 믿는다. 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대비하라고 직접 일러주마. 과연 다음날 큰 비가 내렸지만 미리 대비한 덕분에 피해가 전혀 없었답니다. 진호는 그 소년을 한양으로 데려와 자신처럼 학문의 길을 열어주었지요. 나으리, 저같이 보잘것없는 놈을 거두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뭐냐? 나도 예전에 너처럼 어린 시절에 크신 은혜를 입었단다.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차례야. 알겠느냐? 강가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제 조선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도성 전체에 흐르고 있었답니다. 진호는 매일 저녁 윤정승의 거처를 찾아 안부를 여주었지요. 아버님, 소자 다녀왔사옵니다. 오늘도 기력이 정정하시니 제 마음이 아주 놓입니다요. 우리 아들 왔느냐? 네가 나라 일을 훌륭히 해내고 돌아오는 걸 보니 이 늙은 아비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자다가도 웃음이 나단다. 아버님, 이 모든 복이 다 아버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어찌 아버님의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두 사람의 정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부모, 자식보다 끈끈한 진정한 부자의 인연이었지요. 진호의 명성은 이제 조선 팔도에 울려 퍼졌고 그를 본받으려는 젊은이들이 줄을 이었답니다. 하지만 진호는 언제나 겸손했지요. 제가 잘난 게 뭐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 덕분이지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진호는 조선 최고의 관리로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밀던 그 작은 소년이 이제 나라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된 것이지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진호는 일국의 재상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윤정승은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답니다. 진호는 관직의 번잡함 속에서도 매일 저녁 정승의 거처를 찾아 직접 발을 씻겨드리며 지극한 효심을 다했지요. 아버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진호야, 내가 있어서 내 생이 이렇게 보람차구나. 윤정승의 머리는 이미 눈처럼 하얗게 새었지만 진호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윤정승의 기운이 점점 쇠해지기 시작했지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노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아버님, 몸이 좀 어떠십니까? 괜찮다. 진호야. 다만 조금 피곤할 뿐이다. 하지만 진호는 윤정승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지요. 마침내 윤정승이 임종을 맞이하던 밤, 진호는 관복을 벗어 던지고 정승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을 지켰답니다. 아버님, 소인이 여기 있습니다. 진호야. 윤정승이 가늘게 눈을 뜨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네가 내 아들이 되어 주어서 내 생에 후회가 없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직 오래오래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아니다, 진호야. 이제 내 때가 된 것 같다. 윤정승이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답니다. 너는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백성들을 잘 보살펴다오. 네, 아버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루터를 잊지 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 윤정승이 평온하게 눈을 감으시자 진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버님. 아버님. 진호는 윤정승의 장례를 정중히 치렀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대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지요. 훌륭한 어른이 가셨구나. 진호 나으리가 얼마나 슬프실까? 장례를 마친 뒤 진호는 윤정승과 처음 만났던 이름 없는 나루터의 거대한 보온의 비석을 세웠답니다. 비석에는 윤정승의 평생 가르침이 깊게 새겨졌지요. 귀함은 태생에 있지 않고 오직 그 마음의 쓰임에 있다. 진호는 윤정승의 유산을 모두 털어 나루터 근처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얘들아, 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선생님도 나루터 출신이라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그렇다. 선생님도 한때 너희들처럼 가난하고 힘들었단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그럼 저희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지. 진호는 매년 윤정승의 기일에 홀로 나룻배를 타고 강 한복판으로 나가 대감이 좋아하던 차를 강물에 올렸답니다. 아버님, 소인이 또 왔사옵니다. 올해도 백성들을 잘 보살폈사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강물을 일렁이게 했지요. 마치 윤정승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박판서와 같은 악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윤정승과 진호의 이야기는 민초들의 노래가 되어 영원히 전해졌지요. 옛날에 착한 대감과 똑똑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나중에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지. 이제 나루터는 원혼의 곡소리가 아닌 글 읽는 아이들의 소리와 활기찬 장터의 희망으로 가득 찼답니다. 진호는 재상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늘 낮은 곳을 살피며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형벌을 공정하고도 자비롭게 다스렸지요.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다. 진호의 정치 철학은 온 나라에 퍼져 나갔답니다. 훗날 진호가 늙어 관직에서 물러날 때 온 백성이 길가에 나와 눈물로 그를 배웅하며 조선의 보배라 칭송했지요. 진호 나으리, 건강하게 지내세요. 나으리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진호는 가마에서 내려 백성들에게 깊숙이 절을 올렸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소인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보훈의 역사를 기억하는 듯 윤기를 반짝였답니다.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평범한 진리는 진호의 삶을 통해 조선 땅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지요. 진호는 고향으로 돌아가 윤정승이 세워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날 진호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답니다. 그는 윤정승이 묻힌 무덤 옆에 자신도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지요. 소인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버님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강가에서 시작된 소년 뱃사공의 전설은 그렇게 시대를 넘나드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과 보훈의 가치를 남기며 영원히 기록되었답니다. 지금도 그 나루터에 가면 바람 소리에 섞여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하지요.
진정한 은혜와 보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진호와 윤정승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나루토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나아가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는지 보셨지요? 진정한 어른이란 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배울 점이 있으면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진정한 은혜란 한 번 받으면 평생을 두고 갚아 나가는 것임을 진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언제 어디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 앞에 나타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받은 은혜는 잊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삶도 진호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